밀덕에겐 축복입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시계는 티모르의 ATP 소중한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티모르는 1923년 만들어진 시계 브랜드입니다.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꾸준히 활동하면서 다양한 아카이브를 쌓아온 브랜드는 아닌 듯 하여 브랜드의 과거를 탐하기보다는 시계를 바라보겠습니다. ATP는 더티 더즌 이전의 군용 시계입니다. 아미 트레이드 패턴, 영국 국방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제작한 영국군의 보급형 군용 시계입니다. 추후 WWW가 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체되었고요. 이 시계의 특성상 더티 더즌과 따로 보는 건 어려울 듯 합니다. 12개의 근본 군용 시계 더티 더즌입니다. 이것들을 다시금 분류해보면 살아남은 브랜드, 죽은 브랜드, 먹힌 브랜드, 부활한 브랜드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살아남은 브랜드는 론진, 예거, 오메가, CWC, 에터나, 그라나 이 6가지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CWC에서만 더티 더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거와 오메가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론진은 약간의 가능성이 보이긴 해요. 그라나는 서티나로 브랜드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에터나는 과거의 브랜드가 시계 사업과 무브먼트 사업으로 쪼개졌고 무브먼트 사업은 그 유명한 에타 무브먼트사로 스와치 그룹에 합병되었고요. 죽은 브랜드는 시마, 뷰렌, 르마니아와 레코드는 각각 스와치 그룹과 론진에 합병되었습니다. 론진도 스와치 그룹이네요. 마지막으로 티모르와 버텍스는 최근에 다시금 부활했고요.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브랜드의 가능성을 보고 죽은 브랜드의 판권을 사서 부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애호가 입장에서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시마의 디자인을 가장 좋아해서 이것도 누군가 복각해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36.5mm의 매우 작은 사이즈, 11mm 사이즈 대비 평범한 두께, 18mm의 러그너비, 45.5mm의 짧은 러그투러그, 94g의 무게. 시계가 보여주는 숫자들은 36mm대 군용 시계로서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999, 한화로 149만원, 셀리타 SW260, 38시간의 파워 리저브,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 오바 50m 방수는 약한 편입니다. 무브먼트는 애호가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오토매틱과 핸드와인딩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선택권의 부여가 실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애호가분들은 2가지 무브먼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티 더즌을 구입할 정도로 군용 시계에 심취하신 분들은 아마 근본을 찾아 핸드와인딩을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핸드와인딩과 로터가 추가된 오토매틱 사이에 어떠한 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토매틱의 존재 때문에 핸드와인딩이 희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실적인 비용 문제가 있었겠죠. 두께를 좀 더 줄인 핸드와인딩 버전만을 만들어냈다면 더 이상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았을까. 다이얼은 완벽한 매트 질감입니다. 터틀처럼 약한 그레인 작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이얼 위에 얇은 레커 칠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밝은색 계열의 색상에다가 무반사 코팅도 깔끔하게 발려있고 다이얼 질감의 반응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외부 환경에 따른 시계의 얼굴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군용 시계는 원래 이게 맞죠. 서브 다이얼이 꽤 완벽한 곳에 포지션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기 힘들어진 다이얼 끝 레일로드, 시계에서 유일하게 빛에 반응하는 두툼하고 거대한 아라빅 인덱스가 작은 다이얼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시계를 처음 선에 올렸을 때 가장 궁금했던 건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지? 시계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케이스 전체에 부드러운 방식의 브러싱 마감이 입혀졌어요. 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면 와우,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러그 뒷부분의 경우 대다수의 브랜드에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의도적인 라인이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러그 끝부분의 마감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러그 위쪽의 곡선과 케이스 옆면의 곡선 그리고 러그 아랫면의 곡선이 만나는 부분이라서 $1000 아래 대부분의 브랜드가 이 부분이 뭉개져요. 그런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마감이 잡혀있네요. 박살난 환율을 고려한다면 우울해지지만 $999라는 가격은 만듦새 대비 상당히 합리적인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계를 단단하고 쫀쫀하게 군용 시계답게 잘 만들었어요. 케이스의 디자인은 사실 ATP 오리지널 케이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케이스는 먼저 출시한 더티 더즌의 케이스를 재활용한 것처럼 보이고요. 오리지널 ATP의 경우 이것처럼 단단한 밀리터리 워치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드레스워치에 더 가깝게 느껴져서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케이스백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실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해요. 현대의 티모르는 과거의 티모르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복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오리지널을 존중하고자 한 브랜드는 보기 쉽지 않아요. 군용시계 애호가들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복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듦새가 좋고 가격이 좋고 근본도 좋습니다. 무브먼트는 아쉽지만 충분히 용서가 가능한 선택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런 군용시계에 미쳐있는 제가 티모르의 더티 더전을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스틸컷으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미스테리는 실물을 보고 나서야 풀리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 이 브랜드가 자신들의 과거를 복각하면서 저와는 생각이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바디감입니다. 이 바디감은 글래스의 형태와 두께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표출되는데요. 분명 스펙상으로는 돔드 사파이어 글래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플랫 글래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원본에서는 거대한 도면 글래스가 하나의 결계를 이루면서 시계의 입체감을 드라마틱하게 뻥 튀겨시켜주는데 반해 이 복각시계는 플랫한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꾹꾹 눌러 담았어요. 또 오리지널의 경우 미드 케이스를 얇게 뽑으면서 베젤과 케이스백으로 두께를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베젤의 두께감도 두툼해요. 그 위에 도명 미네랄 글래스가 올라가 있어서 시계의 바디감을 더욱더 증폭시켜주는데 현행은 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미드 케이스의 두께와 케이스백의 두께를 가장 크게 잡고 베젤을 되게 얇게 뺐습니다. 여기다 평평한 사파이어 글래스와 투명한 무반사 코팅이 입혀지면서 보여지는 부분의 두께감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손목 위에서는 얇고 슬림한 시계로 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대 시계였다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다가 최대한 많은 불편함을 집어넣고 보이는 부분에는 아름다운 모습들만을 보여주는 것. 제가 시계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군용시계입니다.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국군 범용시계의 매력은 각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품고 있는 베젤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다면 이렇게 바디감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미드케이스 위의 두께감을 살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땠을까? 이 브랜드가 활동했던 시기의 보편적인 디자인들은 현대에 와서 활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이버워치도 없었고 스포츠워치도 없었고 파일럿워치도 없었고 더티 더즌의 시대를 지나 1970년, 1980년, 1990년 다양하고 두터운 아카이브를 쌓았어야 할 시기에 티모르는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ATP 더티 더전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완전히 현대의 시계를 만드는 버텍스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밀리터리 워치의 복각은 티모르가 유일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